자,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4월 영도 청동초등학교 통학로 사망사고 이후 부산시가 통학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관계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학로 안전대책에 따른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통학로 안전대책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통학로 안전대책안에 참여한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 황예소양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네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5개월 만에 이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가는 길,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난 5월 달에 부산시에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분명히 차량용 방울타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예. 근데 거기 기준이 없는 거죠. 행정안전부도 이런 지침이 전무했거든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부산시와 예.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런 기준이 맞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본 것이 예.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교수님 나오셨을 때 지역마다 다른 그 특성을 파악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했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예. 지금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방호 울타리부터 안전대책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좀 보죠. 예. 네네.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설치할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의 특징은 불법 주정차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CCTV를 대폭 확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인상 확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린애들이 이제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보도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도로로 안 나가게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보도의 연속성, 보도가 쭉 이어지다가 끊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걸 예.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했던 차량용 방울 울타리 설치 크게 그렇군요. 네 가지로 한 632억 원 정도 배정이 예, 되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씩 보면 신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대책들을 마련할 때 가장 중점을 뒀다. 어떤 부분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들어가시거든요. 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용 방어 울타리의 어떤 설치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 가장 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안부에도 지침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실은 차량 방호와 관련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없었다는 건데 네네. 사실은 좀 씁쓸하고요. 그것을 부산시가 최초로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부산은 이제 말 그대로 오르막길이 있으며 또 내리막길도 있죠. 예. 그리고 커브길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감안할 때 특히 이제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이제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할 때 설치 예. 기준은 경사도가 한 10% 이상 되는 지점 그리고 급커브 구간. 그죠? 그리고 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많은 우리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부 다 30km 이하로 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에서는 키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강서구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70km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속 50km 이상 되는 지점 그리고 차로수가 4차로 이상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방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한다. 그게 아니고요. 네. 우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는데 SB라는 좀 새로운 단어인데 세프티 베리어랍니다. 네. 원래 명칭이. 자, 지금 화면에 SB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SB1부터 7까지 총 9가지 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에 보다시피 그 위험도를 A부터 D까지 나눠주면서 A, B 등급이 나왔을 때는 일단 차량용 방울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 이게 예. 이제 기존의 기침이고요. 그리고 C와 D 등급은 우리가 보행자용과 차량용 그 방울 울타리를 같이 좀 검토한다.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애를 이제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SB 등급이 높으면 좋죠. 그렇죠. 1등급보다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5등급, 6등급 계속 가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한 게 있습니다.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필요 이상의 SB 등급이 높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예.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아주 건가요? 위험하죠. 그래서 SB 등급 1이라는 건 뭐냐면 예, 8톤 예. 트럭이 시속 55km로 진행했을 때 15도 각도로 부딪혔을 때 네네. 그 방울타리가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를 SB 1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등급을 계속 높여버려요. 그러면 그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 있음에도 그 불구하고 정도의 위험성이 아닌데도. 그렇죠. 예, 예. 그럼 오히려 운전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야 된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선 설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여러 가지 등급표를 봤는데 뭘 나누냐 무조건 다 설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따져봤을 때 꼭 필요한 곳을 우선 설치하고 네. 그렇다고 너무 다 방어를 해버리면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하다가 부딪혔을 때 네.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맞습니다. 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치를 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일관적인 잣대를 갖다 대지 마시고 예. 분명히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이게 1등급인데 아니다. 이건 2등급을 좀 설치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이 있습니다.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등교 시간에 차량을 그냥 통제를 몽땅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이나 또 운송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늘 갈등이에요. 이 노면 주차로 선정할 때도 그랬고요. 네, 이 부분은 논의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경찰청에서는 9월 달부터는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통학로 이게 등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예 통제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학부모가 아니고 그에 관련된 뭐 이제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무조건 또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경찰청에서 9월 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보관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렇군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렇군요. 네네. 이걸 그러니까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시행착오라는 부분은 서로 좀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통학로를 넓히거나 CCTV 설치 850여 곳에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 이건 그냥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이 민관 협조가 돼야 돼요. 이 부분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나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학로의 어떤 넓히는 부분이라든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만 그렇게 가능해요. 있는 도로에. 예.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면 학교의 담장을 좀 허물거나 그리고 일방통행을 진행한다든지 이거는 간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마음 같아서 그렇게 또 될 수 없는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통학로 안전대책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또 아이들을 살피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차량용 방울타리 같은 거 설치를 하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속만 하면은 국민의 법 장악성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식의 변화인데 의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예 받아야 없습니다. 되는. 그렇죠. 면허증을 갱신할 때 그냥 돈만 주면 연장하지 않습니까? 네. 선진국은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안을 좀 만들어서 예. 일정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KBS 같은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계속 홍보를 좀 해야 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과 관련된 아쉽고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좀 더 그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대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